치킨집 폐 식용유의 쓸모있는 변신. 작년만 16만 톤 경유 대체. Cooking oil waste becomes a substitute for diesel oil. 한겨레 신문 기사. 글쓴이 홍석재 기자. 폐 식용유를 돈까지 주며 수거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한번 쓴 걸 재사용하는 건가요? 최근 소규모 창업 인터넷 카페 등에는 폐 식용유 거래에 관한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치킨집 같은 곳에서 18리터짜리 사각 철제통에 담긴 폐 식용유가 수십 통씩 차량에 실려 팔려가는 모습을 궁금해하게 여긴 것이다. 여기엔 폐 식용유를 튀김용으로 다시 판다더라, 아스팔트나 비누를 만든다더라 따위의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진실은 뭘까? 국내 치킨집이나 햄버거 가게, 학교 급식실 등에서 치킨이나 튀김 요리를 만든 뒤 쓰임새가 없어진 폐 식용유 대부분은 차량용 경유에 섞여 판매되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쓰인다.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나온 폐 식용유를 대규모로 수거해 한 차례 정제한 뒤 바이오 디젤 제조 공장에서 메탄올, 촉매 등과 섞으면 차량용 경유와 완전히 같은 용도의 경유를 만들 수 있다. 바이오 디젤은 일반 경유 차량 연료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경유와 견저 배기가스 발생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식용유 16만 톤여 톤이 바이오 디젤 연료로 쓰였다. 한때 하수구 등에 마구 버려져 오염물질이 되던 폐식용유가 친환경 연료로 탈바꿈한 것이다. 식용유를 쓰는 업체나 상인들 입장에서는 반갑기 그지없다. 돈 내고 버리던 폐 식용유를 킬로그램당 500원 안팎을 받고 되팔 수 있어서다. 바이오 디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바이오 디젤에 쓰이는 폐 식용유가 2006년 1만 6천 톤에서 현재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자체로 오염물질이던 폐 식용유를 재활용하고 막대한 친환경 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며, 최근에는 폐 식용유 대부분이 바이오 디젤 원료 용도로 수거되고 식용유 수거 작업을 포함해 5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폐 식용유가 바이오 디젤로 거듭나기 시작한 건 2006년 정부가 바이오 디젤을 경유와 혼합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다. 이어 2010년 정부는 경유 대비 혼합 비율을 2%까지 끌어올렸다.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디젤과 화석에너지인 석유가 조화롭게 협력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자동차용 일반 경유의 바이오 디젤을 3% 이상 의무적으로 섞어 쓰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주유소 경유는 바이오 디젤 3%가 이미 섞인 상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 디젤을 경유와 섞어 쓰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에서 7%, 미국 2 내지 10%를 비롯해 브라질 10%, 인도 20%처럼 두 자릿수를 넘는 곳도 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의무가 강화하고 있는 터라 정부는 바이오 디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7월부터 혼합 의무 비율이 기존 3%에서 3.5%로 상향된다. 이후 3년마다 혼합 비율을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 5% 선에 맞춘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장은 한겨레에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을 5%까지 늘려도 영하 18도씨 이상에서 경유 차량 엔진을 비롯해 자동차 성능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며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시장 창출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존 정유사들의 속내는 불편한 게 사실이다.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확대되는 만큼 일반 경유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끝. 듣고 읽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